기회를 주신 그 화학공학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 한 몇 년간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런 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던 이렇게 저희들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세계화학 공장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프로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장의 올레핀하고 에어메틱 섹션 비교를 나눠야 되는데 두 가지 각각 패턴화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된 우리 세계화학 공장의 모습,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한 어떤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계화학 공장이 거의 다 똑같겠지만은 간략하게 말씀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보면 이제 저희들이 납사 또는 이제 에탄을 가지고 크래킹 퍼니스에서 크래킹을 하게 되면 크래킹을 하고 나서 이제 프랙셔네이션 섹션으로 가서 이제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에탄에서 이제 아세탄 컨버터를 거쳐서 에틸렌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프렌은 이제 MAPD 컨버터를 거쳐서 프로프렌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C4 스트림은 이제 뷰타다인 익스트랙션 유닛을 거쳐서 완전히 뷰타다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MTB도 만들고 그다음에 뷰티노와 그다음에 C4하고 LPG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RPG라고 해서 C5 이상의 헤비 스트림은 PGH 스트림을 거쳐가지고 TPG라든가 헤비 RPG 그다음에 언세츄레이트 C5, 언세츄레이트 C5, NCB라는 스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로마틱 공장도 거의 뭐 다른 회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몇 개 유닛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납사를 파이브만 트리팅을 해서 그 트리팅 납사가 이제 그 리포밍을 거쳐가지고 수소라든가 LPG 그다음에 벤젠 톨루인 믹스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자일렌 이상 성분 그다음에 시나인 이상 이 성분의 일부가 이제 그 서플레인에서 익스트랙션을 거쳐가지고 이제 익스트랙션 되면 아로마틱 성분만은 이제 프랙셔네이션을 거쳐서 벤젠, 톨루인, 자일렌, 시나인하고 이렇게 프랙셔네이션이 되고요. 라피네이션이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레핀 공장에서 TPG가 나와서 이게 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로마틱을 같이 나야 됩니다. 또한 뭐 아로마틱 공장에서 이런 유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유분들의 벤젠이나 톨루인, 자일렌 이것들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플레이라는 유닛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톨루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나인 R을 집어넣어가지고 벤젠, 톨루인, 그 다음에 자일렌 만들고 이게 일부가 이쪽 리사이클 돼가지고 올소 자일렌, 패러다일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면 이제 이런 공부들이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문제점들을 보면 이제 올레핀하고 에르메틱으로 그렇게 나눠보면 올레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납사 크래커가 그 분자원도 한 85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디코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뷰타다인 익스트랙션 쪽에서 올레핀 플랜트에서 뷰타다인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전기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트 납사 피드스타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틸렌이라는 프로필렌, 그다음 BTX가 서로 어떤 그 유분들이 서로 어떤 게 나눌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로마틱 공장에서 PX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촉매에 대한 성능 향상이 필요한 그런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유닛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용량이 모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프로세스 말고 또 특별하게 본다면 이러한 유분으로부터 상당히 그 좋은 퍼포먼스가 좋은 케미칼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디스플레이션으로는 분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뭐 아까 제목에서는 그 서피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촉매 기술이 되고 두 번째는 흡착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 서피스 코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납사 크래커에서 보면 그 튜브에 어떤 그 역효과가 없이 서피스 코팅을 함으로써 어떤 그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그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공정에서 새로운 개념 또는 새로운 총회 또는 아예 성능이 업그레이드 충혈을 써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기존의 공정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촉매 공정을 도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 이런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디스트레이션보다는 흡착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에피시언시를 올리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7가지 정도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SKC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파이코트라고 해서 서피스 코팅 테크놀로지가 있고, 세 번째는 그 C4의 아시클레 컨버터를 도입함으로써 운전 주기를 상당히 많이 연장한 그런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촉매에 대해서 주로 아로마틱 공정은 촉매적인 어프로치와 흡착 어프로치 두 가지가 있는데, 촉매에 대해서 세 가지 촉매를 저희들이 새로 개발함으로써 저희 상당히 많은 공정의 진보를 이루는 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SMB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직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그 설계를 다 마쳤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름 그대로 시브 프로세스를 통해서 리파이너리하고 페트로케미칼 공장을 인테그레이션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피칼한 납사의 성분을 보면 노멀 파라핀이 한 32%, 그 다음에 아이스 파라핀이 31%, 그 다음에 납세닉이 한 27%, 그 다음에 에로메틱스는 10% 정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SKCO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프로덕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멀 페라핀이 되겠고, 하나는 그 노멀 페라핀을 제형한 이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95% 퓨리티를 뽑아내죠. 그 다음에 이걸 97% 퓨리티를 뽑아내서 첫 번째 하는 거는 이걸 그 노멀 페라핀은 크래커 피드를 써서 에틸렌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하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솔벤트 프로세스에 통해가지고 노멀 페라핀을 새로운 솔벤트로 쓰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마찬가지로 납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납사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납사의 수출이라든가 수입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노멀 페라핀을 제어한 피드를 그 리폼으로 올림으로써 BTX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가솔린 블렌딩에 방쓸 수 있는 그런 5가지 다목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그 흡착 공정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그 핫 납사라도 납사를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흡착 단계를 이렇게 쭉 흡착시키게 되면 난 노멀 페라핀류는 흡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배던에 분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지를 하게 되면 디소번트를 집어넣게 되면 쭉 이렇게 해서 난 노멀 페라핀만을 쭉 뽑아내게 되고, 노멀 페라핀은 완전히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소션 스텝에서 디소번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해서 노멀 페라핀만을 뽑아서 이쪽으로 난 노멀 페라핀, 이쪽으로 노멀 페라핀 이렇게 뽑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 분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에틸렌 크래커에서 이제 현재 이 공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에틸렌의 그 크래킹 효율이 34.4%였는데, 그러니까 37.9%가 됐고요. 이쪽 공정에서 0.몇%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한 3.5% 정도 일을 올리고요. 프로필렌은 한 0.2% 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TX 리포머에서는 벤젠이 한 3.9%가 나오니 한 4.6%, 톨렌이 17.4%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일렌이 약간 2.2%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핀이 한 160만 톤, 그 다음에 BTX를 한 150만 톤 생산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에틸렌만 보면 기존보다 한 10몇 %에 더 많은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약간 리밸브를 포함해서 그런 그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공정을 완성을 했고, UOP하고 같이 UOP SKCO 프로세스로 지금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그 공장 저희들 공장에는 원래부터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아시는 것처럼 신문에 많이 부천에서 제일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으로 연기를 했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그 파이코트라 해가지고 그 약자는 파이랄리시스 코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납사 크래커 튜브가 납사 크래커 튜브나 에탄 크래커 튜브가 이제 이 튜브를 운전 후에 이렇게 스탠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필라멘트처럼 생긴 코크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보풀처럼 생긴 코크가 있습니다. 이런 코크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런 렉스가 상당히 짧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크가 많이 끼게 되면 납사 크래커의 그 온도를 올려도 이게 열을 전달을 방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래킹 시빌리티를 높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 따라서 프로덕션 커패시티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일의 그 서비스 주기가 짧아지는 이런 문제점을 지고. 그래서 파이코트의 개념을 설명하면 지금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색깔이 이제 크래커 튜브라고 보면 지금 이게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게 지금 디퓨전 베리어를 코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디퓨전 베리어를 코팅을 하게 되면 코크 프리커스가 이렇게 가서 디퓨전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이쪽에서 그 캐탈리틱 코크가 형성이 되는데 캐탈리틱 코크가 형성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뭐냐면 이게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또 하나의 레이어를 입혀가지고 어떤 디코킹, 이렇게 코킹이 만약 일어나게 될 경우에 코킹을 자동적으로 없애주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영원히 코킹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론상에 그치겠지만 그런 식의 개념을 두 가지 개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단계로서는 분홍색의 그 디퓨전 베리어를 입혀가지고 지금 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트는 온라인 방법이고 인시추 방법으로 인터널 서피스 디렉터티브의 그 표면을 케미칼리 코팅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마케팅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홍색 코팅만 했을 때는 에테인 크래커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납사 크래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의 어떤 회사에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색깔로 표시하는 게 아마 운전 주기가 한 35일 동안 이게 프레셔 레이저가 해가지고 일종의 코크 빌더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코크 빌더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운전을 중단하고 다시 그 디코킹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35일 하는 게 한 60일. 어떤 경우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하는 게 한 30일 정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뭐 그렇게 되게 그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굉장히 조그만 어떤 개념을 도입하고 굉장히 그 공장의 혁신을 이루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공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C4를 만들기 위해서는 뷰타다인 익스트랙션 유닛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타다인 익스트랙션 유닛 내에 보면 바이닐 어세틸렌이라든가 아니면 에틸 어세틸렌 이런 그 아세틸렌 컴파운드가 존재함으로써 이것들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뷰타다인 익스트랙션 유닛의 수명을 상당히 많이 수명을 운전 주기를 많이 단축하는 그런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키 컨스트레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어세틸렌 컨버터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개념은 로 C4 스트립에서 뷰타다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선택적으로 바이닐 어세틸렌이라든가 에틸 어세틸렌을 제거를 하는 그런 공부가 되고 케미스트는 아니었고요. 바이닐 어세틸렌과 수소를 해서 뷰타다인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에틸 어세틸렌과 마찬가지로 뷰티노아를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건 저희들 공장에 적용을 했고요. 보면 아직까지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것은 여기 있고 퍼포먼스를 보면 마이너스 어세틸렌을 한 0.26%를 0.18 정도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31% 정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에틸 어세틸렌을 한 46% 제거를 했고 완전 로스는 1% 정도 유지를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놀랄만한 개념은 저희들이 이 유닛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5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53개월간 정기보수 없이 약 한 4년 반 이상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요, 비유 턴어라운드 사이클을 연장했고, 그다음에 로우 시퍼의 로스를 3년간 약간 정도를 현금으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베리블 코스트로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스팀이라든가 전기, 그다음에 웨이스트 보호죠. 그다음 이제 그 아로마틱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트랜스 칼큘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품명으로는 ATL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15톤의 총매를 UOP 총매를 쓰고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에 40톤의 총매를 교체를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버 1, 2 유니트를 전부 다 저희들이 만든 총매를 교체를 했습니다. 컨셉트를 보면 원래 컨셉트는 톨렌에다가 C9 플러스 에로매틱을 산총매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두 개의 자일렌을 만드는 컨셉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총매상에서 일부 이런 그 에틸벤젠을 디알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톨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탈상에서 이게 잘라진 에틸렌을 수소화를 시키면서 어떤 그 총매 디코킹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그전 경우에는 총매를 우리가 24톤을 로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AKD 테러리스트를 바꾸면서 15톤을 로딩을 했고, 총매 양을 3분의 2 정도 줄였고, 그 다음에 운전 속도는, 공간 속도는 보면 한 50% 정도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50도 절감했고, 자연의 힘은 평균 한 28%에서 36% 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 주기는 지금 첫 번째 이 유니트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년 이상 아무래도 재생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요 넘버 유니트만 해서 1년에 한 50억 정도 이익을, 60억 정도 이익, 그다음 넘버 1, 2를 합해가지고 파라 자일렌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믹스트 자일렌이 있습니다. 믹스트 자일렌은 자극도를 65%에서 95%로 획기적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작년에 FCFC라는 대만의 회사에 66톤 총매를 판매를 했고, 올해 중에 아마 국내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의 아로마틱 공장의 예는 흠레이트 업그레이딩이라고 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총매는 ART 레온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2001년에 15톤의 총매를 저희 공장에 충전을 했습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폴리 엘킬 벤젠유에 수소화를 시켜서 빼주고 자일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화합물들은 크래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만들고, 납세리 컴파운드도 대부분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리포메이터를 가지고 컨벤션을 하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솔벤트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파일이 BTX, C9 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리포메이터 크레이딩을 쓰게 되면 BTX 유분은 그대로 되고 C9R은 좀 줄고, BTX 유분은 늘어나고 C9R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유분, 납세믹 유분 대신에 LPG와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PG와 가스는 프로덕트 컬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정은 기존의 저희 리포머에 이 충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포메이터 업그레이딩 유니트가 되고, 기존 공장에 그대로 애드온을 할 수 있고, 솔벤트 익스트랙션 유니트가 이 공장에서는 캐패시티 리미테이션이 있는 핵심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이 유니트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BTX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이 공정을 올리고 있었는데 아이들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고, 충매만 로딩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세퍼레이션 존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 퓨리티 BTX, 이 벤젠을 고순도로 만들 수 있는 장점입니다. 세 번째 아로마틱 공장의 예로서는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일렌 아이소머리제이션을 해가지고 가능한 페라자일렌을 만드는 게 개념상 핵심인데, 자일렌들은
화학적인 평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컨셉트상으로는 이렇게 에틸 벤젠을 잘라서 벤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가는 페이버러하게 파라다이는 좀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공정을 개발 중이고 저희들이 남부한 페라자이언이 내년에 이 총매를 교체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에 있는 총매의 EV 컨버전은 한 65%인데 저희는 65% 이상을 이미 실현을 했고요. 사일렌트 로스도 2%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셀렉티비티도 90%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속도는 기존 총매보다 3배 내지 한 2배 가 이렇게 늘어나는 총매를 지금 개발 중이고 상당히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공장을 하나 지었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LB라고 지금 많이 분리 쪽에서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신 그런 분야인데 저희 SLB는 포트가 시뮬레이트 무빙 베더로 해서 포트 원래는 베드가 움직여야 되는데 베드 대신에 포트가 스위칭되는 이런 개념에서 피드라든가 피드가 들어가서 라피네이터와 엑스트랙트 솔벤트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순환되는 공을 다음 페이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페라 다이에틸 벤젠이라고 해서 페라자이언 리히트의 탈착제로 저희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유분이 되죠. 이 유분을 원래 수입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 유분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SMB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폴리에틸 벤젠 에틸기가 2개 붙어 있는 벤젠과 3가지 아이소모가 존재하는데 이걸 가져와서 일부는 플레이트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캡슐레이션만 한 다음에 바이프로덕트를 제거하고 SMB 공정을 거쳐서 익스트랙트는 이쪽으로 가서 익스트랙트 칼럼에서 프로덕트가 나오고 이제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탈착을 시키게 되면 레피네이트가 나와서 레피네이트 칼럼에서 바이프로덕트를 이렇게 배설을 합니다. 그러한 개념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배드가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독자적인 기술로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배드 1번에서 23번까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PDB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ODB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ODB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MDB는 이렇게 이러한 ODB나 PDB나 MDB들은 디스플레이션, 그러니까 보일 포인트가 워낙 좁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션 부분을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9% 이상의 PDB를 가지고 이런 공정을 개발했고 이 공정에서는 2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드가 2 트레이닝인데 하나는 이제 PDB를 생산하고 하나는 고순도의 노멀 헥세인이나 노멀 펩테인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티피컬 퍼포먼스를 보면 어드소번트는 이제 X타입 젤라이트를 사용하고 디소번트는 CA 하이드크라브를 사용하고 피드 조성은 57대 34대 4대 1 정도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프로덕트에서는 파라다이트 에틸 벤젠을 한 99.5% 표현해서 이렇게 생산합니다. 공정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잘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돌아가거나 아직 스케이시브 부분은 아직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어세트레이트 컨버터는 셀렉티비티라든가 컨버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부분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면 핫 낙타가 돌아서 스케이시브를 거쳐서 게솔린으로도 사용되어 있고 리폼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멀 페라핀 위치한 정도는 이렇게 와서 납작크래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코트 부분도 납작크래커 부분도 파이코트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수명을 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C4 아세트레이트 컨버터를 넣으면서 이 BU 유니트 요 하나 때문에 석유 공장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셧다운 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3년 주기로 셧다운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틱 쪽은 아까 일부 납사 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매에서 폴리에틸 벤젠을 SMB를 거쳐서 노멀 헬스이라든가 노멀 에틸 파라다이에틸 벤젠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플레이너로 아까 들어가던 TPG를 선별을 직접 넣지 않고 바로 위에 ART 레벨을 사용함으로써 그 핵심 유닛인 슬플레이너의 그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여지면서 LPC도 생산하고 그다음 벤젠톨레나 하이피리트로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레이 유닛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 개발한 충을 사용하면서 믹스 자일렌 작업들을 95% 수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일렌 아이솔레이션 충전을 개발 중입니다. 이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뷰타다일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올레핀 공장 및 보수 주기를 3년으로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SKC 프로세스를 적용을 함으로써 아직 실현을 하지 않았지만 에틸렌 크래커의 능력을 한 16% 정도 증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아로마틱 공장이나 에틸렌 공장에도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성능의 좋은 측면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믹스 자일렌 작업들을 유치를 95% 늘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공장에서는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공장에서는 그 석유화기에서 밸런스가 넘치는 그런 부분들이 톨레를 빼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저희들이 다 자체 소화를 하고 있고 수출이나 수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레인 유닛들, 캐패시티 리미테이션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말고는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이러한 일들, 플랜 옥사이드 공장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식 다이아미터 나탈레이가 있고, 새로운 수지에 대한 원료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바리틴 납사 크래킹을 LG와는 다른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정밀화학 쪽에서 성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리액션 파일럿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리액터를 찾기가 힘드는데 한 이 정도 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주먹 사이즈 정도 되는 반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피더 탱크나 프로덕트 탱크는 1000리터나 500리터짜리 탱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리터 탱크에 있는 그 피더를 또 작은 반응기에서 다 반응을 시키고 이런 프로덕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밀학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쪽에 기여했던 연구원은 다 모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